자, 고려의 대외관계입니다. 고려의 대외관계는 여진족과 거란, 북방 유목민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기의 대외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후기에도 뭐 비슷합니다. 자, 북쪽에 916년에 거란이라는 유목민족이 만든 나라 이름은 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요라는 나라는 남쪽으로 진출을 해서 중국의 송나라랑 대립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요라는 나라는 발해를 공격해서 무너뜨린 나라로도 알려져 있죠. 하지만 주로 이 송나라와 대립을 했기 때문에 고려와의 관계도 이 송나라와 고려가 적극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거란은 고려의 침략을 총 3차례 침입을 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1차 침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침입은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이 서희라는 아저씨가 나오죠. 서희가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마무리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차지한 영토가 외워야 되죠. 강동육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동육주가 어딘가요? 라고 하면은 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강동육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993년입니다. 자, 두 번째 침입은 고려의 왕권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 강조라는 사람이 왕을 지멋대로 이제 바꿔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자 이 강조의 이 사건을, 왕을 막 자기 멋대로 바꿨잖아요. 신하가.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2차 침입입니다. 이때는 양규라고 하는 사람이 잘 싸워서 선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수도까지 밀리는 등 크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고려 정부는 사대 관계를 약속을 해요. 사대 관계가 군신 관계를 맺겠다, 조공을 보내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지키질 않습니다. 약속을 해놓고서 안 지키죠. 이게 이제 1010년 11세기입니다. 자, 그리고 3차 침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감찬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는 시점이고, 귀주에서 크게 거란군을 물리치는 귀주 대첩이 있었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귀주는 요 강동육주에 이쪽에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요. 외워야 될 것은 이걸 중심으로 외워두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될 것은 이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이렇게 해서 3차례 딱 끝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이 세 나라 있죠. 거란과 송과 고려, 이 세 나라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국가가 없어졌어요. 다 비슷비슷해진 거죠. 누가 누구를 섣불리 공격하기 힘들어진, 까다로워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 군사적인 세력 균형이 발생했다. 그래서 장기간 평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고려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려는 수비를 탄탄하기 위해서 성을 만듭니다. 그 성이 천리장성. 그 다음에 수도 인근에 내성이라고 해서 또 수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성을 만듭니다. 고려는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중국이 쳐들어올 것도 아니고 거란이 쳐들어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동네에서는 내가 최고지 뭐, 이런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스스로를 바다해 동력동, 바다 동쪽의 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제 칭호를 사용을 합니다. 고려 전기까지는 황제의 칭호를 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송나라나 거란이랑 교류를 할 때는 황제라는 칭호를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군신관계, 사대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란과의 관계는요. 그럼 송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거란이 송나라와 고려가 가까워지는 것을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 그래서 고려는 세 차례의 전쟁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거란의 조공사절단을 보내는 관계를 형식적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바로 이렇게 송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자, 고려가 송나라와 또 다른 외국의 사절단을 고려가 받아들이는 공간이 하나 이렇게 있어야겠죠. 자, 이것도 외워두시고, 이게 수도 인근의 병란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병란도는 당시에 고려의 국제적인 무역항으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이 병란도에 들어오는 다양한 상인들이 있었겠죠. 이 상인들 중에는 아라비아 상인들도 있었어요. 아랍 사람들입니다. 자, 이 상인들에 의해서 고려라는 나라의 이름이 알려졌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코리아라고 불리게 되었다. 뭐 다 아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뭐 아랍 상인도 들어오지만 사실은 이 청나라 상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미안해요. 송나라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로부터 인쇄술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뭐 장경, 대장경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관계, 이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다양한 문물을 수입해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란 때문에 송나라를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군사적 협조 같은 건 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이쪽에 있는 아이를 볼게요. 이쪽에는 여진족들이 살고 있어요. 요 만주 이쪽에는요. 여진족들이 여기 살면서 농경과 수렵을 겸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원래는 고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고려에게 이렇게 쩔쩔매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힘이 세집니다. 얘들이 힘이 세져서 이들이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1115년 12세기입니다. 금나라와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금나라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여진족이라고 우리가 불릴 때 여진족의 힘이 점점 세지면서 금나라가 될 거잖아요. 그러는 모습을 보이자 고려에서 싹을 자르기 위해서 윤관을 보내서 여진족을 공격하게 합니다. 윤관은 이때 첫 번째 실패하거든요. 그 실패의 교훈을 삼아서 별무반이라고 하는 여진족 맞춤형 부대를 만들어요. 기병을 좀 추가한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고려로 치면은 동북 지역에 여진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땅에 9개의 성을 새로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동북 구성이 어딘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동북 구성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여기 언저리 또는 여기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언저리 어딘가 이렇게가 아닌가 라고 생각만 합니다. 정확히 잘 몰라요. 자, 아무튼 이 지역은 이게 갖고 있기도 그렇고 수비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진 애들한테 결국에는 돌려줍니다. 이 지역은 1년 만에 여진족 애들에게 반환하고 맙니다. 근데 반환받은 다음에 여진족이 점점 세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쑥 지나자 여진족이 성장을 해서 여진족이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금나라를 건국하고 송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물론 이 송나라는 북송이라고 해서 나중에 나라가 남쪽으로 해서 내려가서 다시 부활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고려에게 4대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너가 신하해라 이거죠. 이때 고려의 지배층은 문벌들이었고 이때 고려를 대표했었던 지배층인 이자겸씨 나중에 배울 겁니다. 알아두세요. 이자겸은 이 4대 요구를 수용합니다. 이걸 수용합니다. 그래서 군신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하가 된 거예요. 이걸 수용했어요. 그러자 야 이거 하면 어떡해 이거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내부의 갈등이 생겨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나라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경을 중심으로 뭉치게 될 거고 이자겸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수도인 개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갈등을 하게 돼요. 즉 기존의 지배층인 문벌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고려 전기의 대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어요.